시험관하기 시술은 과배란 주사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난자를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그 난자를 몸 밖으로 채취하게 되는데 채취 전에 배란되면 안 되니까 배란 억제 주사라는 것을 맞게 됩니다. 이 말은 결국 자연적인 배란은 일어나지 않지만 난자 채취를 하게 되면 몸은 그 행위를 배란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그 후 이식을 해서 임신이 되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혈액검사 며칠 후에 생리가 시작되게 됩니다. 질문의 의미가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생리 시작일이 변화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라면 예스입니다. 시험관하기 시술을 할 때 적절한 시점에 난자 채취를 하게 되는데 이 적절한 시점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며칠 배양해서 넣었는지도 다르기 때문에 실패 생리를 시작하는 날도 본인의 평소 생리 시작일과 당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주기의 길이가 달라지냐고 물으신다면 노입니다. 원래 28주기이신 분들은 시작일만 달라질 뿐 주기의 길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간혹 물혹이 난소에 생기면서 길어질 수 있긴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것이고 한 달, 두 달 후 거의 대부분의 여성에서는 본인 생리주기 길이 간격이 다 돌아오게 됩니다. 일단 일반적이고 대략적인 시험관하기 시술 날짜별 일정으로는 생리 시작 3일 이내에 와서 시술 과정을 시작하고 중간에 한두 번 오신 후 생리 시작 12에서 14일 사이에 난자 채취를 하고 15에서 20일 사이에 배아 이식을 하게 됩니다. 만약 20일 날 배아 이식을 하셨다면 그로부터 11일째 혈액 검사를 하게 되니까 정확히 한 달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생리는 혈액 검사를 한 후 2에서 3일 이내에 하게 되는데 간혹 혈액 검사를 하기 전에 생리를 시작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식하고 일주일 만에 생리를 해버려서 매우 당혹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투여했던 체외수정 보조 약물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체내에서 전혀 효과를 내지 못해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지만 영 마음 아픈 상황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각각 다른 회사에서 나온 두 가지 약물을 하나는 질정으로 하나는 주사로 맞아서 이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전제 조건은 어떤 종류의 시술을 했는지, 난자가 얼마나 채취되었는지, 혈액검사 수치가 나왔다가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난소가 얼마나 부어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전제 조건을 일단 생각하지 않고 그냥 러프하게 말씀드려서 실패 생리를 빼고 두 번째 생리, 즉 약 60일 정도의 텀을 두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게 일반론적인 휴식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생리 주기가 너무 불규칙해서 두 달, 세 달에 한 번 생리를 한다면 이때는 피임약을 2달 정도 복용하고 만날 수도 있고요. 자연주기로 난자 채취를 해서 아무 자극도 하지 않은 경우는 바로 다음 달에 해볼 수도 있습니다. 통상 난자 채취가 7개 이상 되면 난소가 정상 크기로 돌아가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달 정도 쉬는 게 맞고요. 서너 개 이하로 적게 나올 때는 한 달 정도 쉬고 초음파 검사를 해서 난소 크기가 정상이고 여러 상황상 빨리 시도해야 할 경우는 바로 시작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험관하기 시술을 하신 후 생리양이 줄어든다고 하시는데 질정이나 주사, 경구용 호르몬 제제를 사용하다 보니 인위적으로 호르몬 변화가 오면서 생리양의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대개는 일시적인 것이라 시험관하기 시술을 하지 않고 지내다 보면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다만 너무 여러 번 시험관하기 시술을 하면서 나이가 40이 넘어가다 보면 나이 요인과 이런 시술적인 요인이 겹쳐서 생리양이 줄어들어 폐경이 아닌가?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지 생리양이나 기간이 줄어든 것이지 그게 폐경의 전조 증상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 질문을 진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나 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영문 토픽을 보시면 시험관하기 시술이 폐경 유발하나요? 라는 질문에 절대 그렇지 않다. 시험관하기 시술이나 난임 치료가 폐경 시기를 앞당긴다는 아주 지속적인 루머가 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럼 진실을 말씀드릴까요? 먼저 여성의 생리 주기가 시작되면 우리는 하나의 난자가 자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수십 개, 거의 100여 개의 난자가 배란을 위한 준비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중 우성난포라는 가장 잘 자라는 난포 내에 들어있는 단 하나의 난자만 배란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퇴축되어 사라집니다. 우리가 난자 채취라는 것을 할 때는 대략 10여 개, 정말 많아도 20여 개 정도 난자 채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한 배란 주기에 생성되어 사라질 난자들 중 20개를 오히려 구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30만 개의 난자를 성인 여성이 보유하고 있다고 치면 한 달에 대개 한 번 배란하고 15세부터 50세까지 35년간 매달 배란을 했다고 생각하면 1년에 12번 배란 곱하기 35년은 420, 즉 여성의 대부분은 이 정도 횟수의 생리와 배란을 하게 되는데, 사실 43세 이후는 무배란 주기가 많아서 배란은 약 350번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350 곱하기 한 번 배란에 사용되는 난자 100개를 곱해서 35,000개의 난자가 평생 사용되는 셈이죠. 그리고 사용하지 않고 난소에 남아있던 미성숙 난자는 노화와 퇴축 과정을 통해 폐경 이후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난자를 채취해도 충분한 양의 난자가 남아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폐경이라는 것은 여성의 X염색체의 13번 로커스 부분에 암호화돼서 시기 결정이 유전자 형태로 남아있는데, 이 부분의 염기 배열에 문제가 생길 경우 40세 이전에 폐경이 되어버리는 것이라 난자 채취 등 시험관하기 시술로 폐경이 빨리 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시험관 아기 시술은 어찌 보면 종합예술 같은 겁니다. 배경음악도 좋고 배우들도 훌륭하지만 대본이 좋지 않거나 연출이 실력이 없으면 그 공연은 실패하게 되죠.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 임신에 성공하기 위한 과정도 비슷합니다. 일단 경험 많고 세심한 주치의가 연출을 담당하고 잘 도닥여주고 챙겨주는 남편이 조연으로 나오고, 불확실한 미래가 무섭긴 하지만 용기를 내고 약과 주사를 챙기고 긍정의 힘으로 하루를 버티는 아내가 주연으로 등장하고, 그 외에 응원을 보내는 가족과 친구들이 객석에서 박수를 보내주면 그 시술 과정은 성공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연극이 끝나고 난 뒤 성공의 환희와 기쁨이 찾아오고 감사의 눈물이 흐를 그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막연하고 흐릿하지만 다가올수록 뚜렷하고 확실해짐을 느끼면서 힘들고 고생스러운 공연 준비를 다시 시작합니다. 다들 성공을 빕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